이장 칼보다 깊은 것. 남해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한백은 말을 재촉하지 않았다. 길이 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두른다고 해서 앞에 놓인 것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의 숨소리와 굴레가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한 장면이 자꾸만 겹쳐 올라왔다. 암행어사의 마패를 받던 날이었다. 그날 전각은 유난히 넓어 보였다. 대신들은 모두 물러나 있었고 기둥 사이로 바람만 천천히 흘렀다. 임금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한백은 이것이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왜 문관이 아닌지 알고 있느냐?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고 꾸밈이 없었다. 한백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는 멈추지 않는다. 임금은 그렇게 말하며 마패를 내밀었다. 손에 쥐어진 금속의 차가움이 또렷했다. 보고가 올라오는 동안에도 백성은 사라진다. 조사 중이라는 말 아래 묻혀버린 일이 이미 너무 많다. 이번 일은 글로 다룰 수 없다. 내가 보게 될 것은 사건이 아니라 남겨진 자리다. 잠시 말을 멈춘 임금은 한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살아서 돌아와라. 그리고 내 판단을 숨기지 마라.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오래 쌓인 피로가 스며든 당부에 가까웠다. 한백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돌아갈 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은 작았다. 포구라 부르기엔 애매했고 해안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거칠었다. 바위가 겹겹이 쌓인 해안선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배 몇 척이 겨우 몸을 묶고 있었다. 바다는 늘 같은 소리를 냈지만 마을의 공기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렸다. 처녀 연속 실종 사건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고 그만큼 말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있었다. 또 하나가 사라졌답니다. 밤이 되면 문을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귀신 이야기, 바다의 저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두려움을 바깥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한백은 말보다 말 사이의 공백을 보고 있었다. 사라진 시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리고 그들이 향한 방향. 각각은 달랐다. 끝은 같았다. 바위 많은 해안 쪽. 귀신이라면 길을 고르지 않는다. 사람은 고른다. 그 단순한 생각이 한백의 머릿속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밤, 해안으로 이어지는 골목에서 잠복하던 중이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오고 달빛이 바위에 부딪혀 흩어지던 순간 한백은 기척을 느꼈다. 자신이 먼저였는지 상대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 자리에 둘은 함께 서 있었다. 말 없는 충돌이었다. 노인의 칼은 간결했다. 꾸밈이 없고 실전에서 달아 있었다. 한백은 즉시 알았다. 이 노인은 길 위에서 살아남아 온 사람이다. 무공의 수에서는 분명히 밀렸다. 한백의 동작에는 아직 군더더기가 많았고 칼은 앞서 나갔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균형이 생겼다. 칼은 밀리는데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노인의 공격이 이어질수록 한백의 호흡은 오히려 더 안정되었다. 내공의 흐름에서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노인의 움직임이 멈췄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은 듯 낮게 숨을 내쉬었다. 이 젊은 청년의 내공이 나이와 경력에 어울리지 않게 깊다는 것을. 이상하군. 노인은 칼을 내리며 말했다. 칼은 앞서고 몸은 늦다. 그는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순서를 바꿔라. 그것으로 끝이었다. 노인은 한백이 암행어사인 줄도 실종 사건을 쫓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저 지나가다 만난 젊은 무인을 시험했을 뿐이었다. 한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의 싸움은 패배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라앉아 있었다. 칼이 아니라 몸과 판단의 순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마을의 밤은 깊었다. 그리고 어둠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날이 밝자 마을은 다시 평정을 가장했다. 밤의 공포는 낮의 분주함 속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정한백의 눈에는 보였다. 말수가 줄어든 집, 문이 닫힌 채 열리지 않는 곳, 시선이 바닥으로만 향하는 사람들. 두려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낮에 숨었을 뿐이었다. 그는 주막으로 향했다. 이 마을에서 소리가 모이는 곳은 그곳뿐이었다. 술이 오가고 혀가 풀리면 사람들은 원치 않는 말까지 흘리게 된다. 한백은 구석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주변의 말을 들었다. 요즘 밤엔 바닷가 쪽으로는 나가지 마시오.
외상들이 보인다는 말도 있던데. 장사꾼이라더군. 낮엔 안 보이고 말들은 조심스러웠고 끝은 흐려졌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밤, 해안, 외놈들. 한백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짐을 옮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막 안의 공기가 잠시 굳었다. 한 사내가 주변을 살피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따리 같은 걸 업고 다닌다더군요. 사람 하나쯤은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고. 그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한백은 계산을 끝냈다. 그날 밤 바다는 다시 길이 될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해안을 덮었다. 한백은 바위가 겹겹이 쌓인 해안으로 나가 몸을 숨겼다. 바다는 늘 같은 소리를 냈다. 파도는 바위를 때리고 다시 물러났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같은 리듬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외놈들이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자들이 밤이 되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에 업힌 것들이 보였다. 여자들이었다. 몸은 묶여 있었고 입은 막혀 있었다. 짐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한백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대로 몸을 던졌다.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다. 수는 불리했고 혼자였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면 이 밤은 다시 반복된다. 싸움은 짧고 거칠었다. 칼을 휘두를 여유는 없었다. 그는 내공으로 버티고 몸으로 밀어냈다. 바위 위에서 미끄러졌고 칼이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통증이 몰려왔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놔라.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외놈 하나가 비틀렸고 다른 하나가 칼을 들었다. 그 순간 바다 쪽에서 불빛이 일어났다. 횃불이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더는 기다리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기로 한 마을 사람들이었다. 울부짖음과 분노가 섞인 소리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저기다. 우리 딸이다. 외놈들은 상황이 바뀌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더 싸우지 않았다. 여자들을 내려놓고 바다 쪽으로 물러났다. 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날 밤의 납치는 막아냈다. 그러나 누구도 안도하지 않았다. 한백은 상처를 누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딸들을 끌어안고 울었고 횃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마을은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알게 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마을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평소에 얼굴을 드러내던 몇몇 양반들이 모습을 감췄다. 그들의 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수하들은 말을 아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어든 것이 분명했다. 한백은 바다를 다시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 침묵 아래에서 누군가는 다음 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에 다시 칼을 맞댄다면 그때는 순서가 달라질 것이다.